저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구리 졸업생 김지우입니다. 이렇게 다시 오랜만에 목요에 돌아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의 제목은 당연한 것을 다시 당연하게입니다. 별구리에서 제가 당연하게 누렸던 행복이 어떻게 제 삶의 방향이 되고 앞으로의 꿈으로 이어졌는지를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별무대학교 6기 졸업생이고요. 현재 한동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국제지역과 한국어 교육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년 동안 휴학을 하고 포이카 해외봉사 가문으로 캄보디아 통합미래학교에서 미술교사로 활동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저는 별무리에서 어떤 학생이었고 어떤 학창시절을 보냈을까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2017년에 별무리에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진짜 아무 생각도 없이 기숙사 학교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뭔가 해리포터 같기도 하고 좀 뭔가 연성형 공부하고 재밌어 보이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엄마 아빠가 가라니까 그냥 갔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고 같이 공부하고 뭐 재밌게 노는 삶이 꽤 재밌어서 그냥 재밌다 정도로 그냥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별무리에서 지내면서 저는 단순히 그런 낭만적인 학교 생활을 한 게 아니라 도전하고 질문하고 탐색할 수 있는 학생으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별무리는 제가 궁금한 걸 질문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시도해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삶의 방향을 크게 바꾼 경험은 2019년 중학교 3학년 때 참여한 인도 이동 수업이었습니다. 딱 저희 6기까지가 코로나 전 세대여서 저희를 끝으로 인도 이동 수업은 아쉽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인도에서 저는 세상이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넓고 다양하고 다채롭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또 동시에 제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본 세상은 정말 넓고 무척이나 아름답고 또 매우 아팠습니다. 이 경험 이후 저는 국제개발 협력과 교육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 정말 물만한 물고기처럼 살았습니다. 국제개발협력 동아리 활동을 하고 영어 교과서를 만드는 이포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영어 캠프를 가기 위해 고3 때 처음으로 이삭공동체에 방문도 했고 임원단 활동, 시각장애인 교육제작 프로젝트, 또 다양한 개설 수업과 프로젝트를 경험했습니다. 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는 고봉길 선생님이랑 박한배 선생님이랑 함께 우간다에 있는 홍세기 선교사님께서 당시 총장으로 계셨던 푸미대학교에 방문해보기도 하는 등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이 하기엔 어려운 다소 특별한 학창시절을 경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별무리는 저에게 늘 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학교였습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일화가 있는데요. 이것도 오전에는 약간 좀 긴장해가지고 중등 강의할 때 얘기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 이제 한번 해봤다고 이렇게 대본에 없는 예시를 또 말씀드리게 되네요. 제가 아마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별무리학교 해외 이동 수업의 뭐 그런 성과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서 학생들을 같이 할 친구들을 모아서 상찬쌤한테 선생님 저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프로젝트의 뭐 구체적인 사안이 뭐 제대로 계획이 잡힌 것도 없었고 심지어 강의실 신청을 제때 못해가지고 이미 강의실은 다 차 있어서 이 프로젝트가 과연 이번 쿼터에 열릴 수 있을지를 좀 걱정하고 있었는데 상찬쌤께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움을 주세요 선생님, 그리고 강의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는데 딱 그걸 들으시자마자 그럼 교장실에서 해! 내가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선생님은 뭘 믿고 대뜸 그 바쁘신데 교장이시니까 그 교장실을 내어주시고 또 그 프로젝트가 너무 재밌어 보인다, 너무 가치 있어 보인다,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선뜻 하시지? 라고 좀 충격받았던 기억이 좀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는 별무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학생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 과학. 별무리에서 저는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 제가 가진 가능성을 실제로 꺼내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이후에 다른 학생들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학생은 원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줘야 하는 존재고 좋은 교육은 학생이 자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돕는 일이구나. 저는 그걸 별무리에서 몸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별무리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걸 당연한 것에 대한 당연한 자세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선생님께 존중받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교육받고 좋은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도전할 기회를 얻는 것. 사실 이런 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라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약간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가서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별무리에서 보는 행복한 학창시절을 많은 사람들이 되게 특별하게 바라보더라고요. 야, 지우야, 너 정말 좋은 학교 다녔다. 그거 네가 운이 좋았던 거다. 특별한 학창시절이다. 물론 맞습니다. 저는 정말 큰 복을 받았고 정말 감사한 학창시절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행복한 게 왜 특별한 일이 돼야 되는지, 원래 모든 학생이라면 이게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경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삶의 방향은 이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받은 만큼 혹은 받은 것 이상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것. 제가 별무리에서 받은 행복을 그냥 감사하다, 내가 운이 좋았다, 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데서 저는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좋은 교육을 다른 학생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한 아름다움이 이 세상에서도 다시 당연해지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2023년 한동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한동대학교에서 저는 교육을 받는 학생인과 동시에 조금씩 교육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지역과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관심있던 문제들을 더 깊게 배우게 됐습니다. 또한 동아리 청소년 자유학교 활동, 해외 교육 캠프 조교, 국제개발협력 카페, 교수님 연구보조 같은 활동을 하며 현장에서 교육을 경험했습니다. 별무리에서 좋은 교육을 누렸다면 한동에서는 그 교육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타인에게 나눌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청소년 자유학교입니다. 자유학교는 제가 1학년 1학기 새내기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한동대 동아리인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임 청소년과 같이 각자의 사정으로 공립학교를 자퇴한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진 대안학교입니다. 정말 이곳에서는 애들이 오토바이를 끌고 학교에 오기도 하고요. 아직 고등학생이면서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서 담배를 피기도 하고 그냥 욕을 찍찍 내뱉으면서 이제 뭐 공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정말 이 별무리 학교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류의 이제 또 다른 학생들을 자유학교에서 정말 많이 경험을 했는데요. 자유학교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배워서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랑 어떻게 소통을 하고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급식을 먹으면서 밥상머리 예절이 뭔지를 배우고 또 학생들과 함께 교우관계를 쌓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학창시절의 뭔지를 경험하고 또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단순할 것 같은 그런 일을 통해서 나도 무언가를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부능감을 되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 1학기 때 그 아이들을 마주하고 도망가지 않고 꾸준히 자유학교에 있을 수 있는 이유도 그곳에서 학생들이 변화하고 점점 인격적인 대우를 받음으로써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교사로서 정말 큰 기쁨임을 알기 때문에 저도 자유학교 활동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학교에서 제가 배운 가장 큰 건 이거였습니다. 좋은 학교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수고로 만들어진다. 이게 좋은 수업 한두 개만 있다고 해서 좋은 학교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학생을 관찰하고 교사들이 소통하고 맡은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학생이 다가올 때까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는 일도 모두 교육의 일부였습니다. 별무리에서는 좋은 교육을 누렸다면 자유학교에서는 좋은 교육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로 만들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캄보디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전 작년 2015,
2025년에 2학년까지를 마치고 3학년이 되기 전에 1년을 휴학하고 코이카 단원 의사공동체에 가게 됐는데요. 제가 작년, 이제 올해 23살이니까 작년이 한국 나이로 22살이었는데 이렇게 막 1년 동안 이런 데 갔어요라고 하면 되게 많은 분들이 그 어린 나이에 어쩜 이렇게 막 독특한 생각을 이렇게 약간 다들 저를 감사하게 막 높게 평가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너무 민망해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엄청 막 선한 사람이어서 이런 걸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저 갔습니다. 그리고 뭐 외국에서 1년을 살아보는 경험이 대학생 때도 20대 초반이 아니면 언제 하나 싶어서 간 이유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시절 경험했던 그런 새로운 문화의 경험이 너무 저에게 좋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나라를 한번 가보자 해서 또 갔던 이유가 두 번째였고,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이제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더 알고 싶어서 갔습니다. 제가 되게 자주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 있는데 저는 자법을 들을 수도 있지만 제가 공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왕이시면은 우리는 그분의 딸이자 아들들인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주 왕자 아니겠어요? 우리 아빠가 왕인데? 근데 그 공주가 하나님께서 왕이 그 공주랑 왕자를 너무 예쁘고 막 사랑하셔가지고 재밌게 놀라고 이 세상이라는 아름다운 궁궐을 만드셨는데 그 궁궐에서 그냥 뭐 제대로 그냥 뭐 어디에 수영장이 있고 어디에 이런 정원이 있고 그런 걸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그냥 제가 살 수 있는 곳에서만 그 방에서만 있는 게 약간 좀 아깝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뭐 2박 3일 해외여행을 가도 뽀뽀겠다고 막 어떻게 해서 이런 조식 먹고 수영장 가고 헬스장에 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그래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으신 그 궁전을 더 탐험하며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더 용기를 내서 그곳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캄보디아에서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9학년까지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미술 수업뿐만 아니라 PBL 수업이나 여러 가지 교사 교육 등을 함께 진행했는데요. 처음에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또 학생들의 반응도 제가 예상한 것과는 내 순간 달랐기 때문에 정말 이 사진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 시간은 정말 말 그대로 미술교사로 살아남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제가 저희 가르쳤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인데요. 그리고 또 이거는 제가 중학교 친구들과 진행한 미술 수업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랑 진행한 거였는데, 버려지는 이제 폐지를 가져와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포토부스를 만들어서 사진 찍으면서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사진은 그 영화 하늘을 움직이는 성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각자 팀을 묶어줘서 너희 주변에 있는 쓰레기들을 다 모아와서 너희 팀이 해석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을 만들어라. 그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성 만들기 활동도 했고, 또 이거는 미술 수업은 아니고 중등 여학생들 데리고 성교육을 진행한 건데요. 사실 이 성교육을 진행하게 된 계기도 되게 조금 특별했는데,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이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성교육을 받는 게 당연한 거고, 뭔가 사춘기가 돼서 각자의 신체적인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뭔가 부모님과 나누거나 아니면 학교 보건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받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이 캄보디아라는 나라에는 그런 위생교육이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지가 않아서 여학생들이 월경을 시작했을 때 이게 월경을 왜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배가 아픈지조차 애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이 몸의 변화를 인식하고 더 성숙한 성인이 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김기대 선교사님께서 남학생 성교육을 맡아주셨고 저는 중등 여학생을 맡아서 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뭘 알아서 이걸 했겠어요. 지금 여기 동그라미 있는 사진은 이제 아이들한테 월경주기 개선법을 가르치는 수업의 일부인데 한 성교육을 3회 정도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진짜 전혀 모르니까 막 유튜브 찾아보고 막 한국에서 보내주는 막 책들 읽으면서 이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막 급하게 막 습득을 했는데, 사실 뭔가 이렇게 우리 애들한테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해야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별그램프 선생님들이 6년간 저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늘 학생들의 필요를 눈치채시면 그걸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움직이는 선생님들을 제가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이 성교육을 마치고 나니까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여기 앞에서 판매하고 있는 말씀 카드 만드는 수업이었는데요. 뭔가 조금 더 아이들에게 남겨지는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상품화해서 판매했을 때 저한테 떨어지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단지 이게 우리 애들 교복 사입히고 우리 아이들 급식 퀄리티 높이는 데 쓰이는 그런 장학금으로 남게 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우리 아이들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고 싶어서 이런 수업들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뭐 미술 전시회 활동, 뭐 수채화 그리기 활동, 뭐 야외 수업 등 이렇게 다양한 수업들을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사진 속 아이들을 보시면 되게 밝고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는 정말 다른 배경과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수업을 하기 전에 먼저 아이들의 삶을 배워야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뭘 좋아하고, 어떤 방식으로 배우고, 어떤 말에 마음을 열고, 어떻게 소통하고, 이 아이의 가정사가 어떤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미술 수업 안에서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창의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표현할 수 있었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미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를 만드는 수업에서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히고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더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돌아보면 이 마음은 제가 별물에서 경험했던 배움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별물에서 저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보는 배움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학생들에게도 그런 배움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중학교 학생들과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수업을 통해서 위생 스토리북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학교 현장에서 위생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발견해서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학생들이 직접 위생교육 동화책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책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활용해서 더 일본 학교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직접 위생교육을 진행하는 것까지 프로젝트가 한 3개월 반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요. 좀 저희 애들 자랑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애들이 직접 그림을 다 그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4권의 위생 동화책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이 직접 브로그 파트까지 직접 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위생 동화책 교재를 설계를 했고요. 거기서 만드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제 이것을 활용해서 이건 저희 학교에서 이제 현장에 나갈 수업을 준비하는 모습이거든요. 직접 이렇게 외부에 있는 근처에 있는 일반 공립학교에 나가서 1, 2, 3학년 학생들에게 저희 애들이 위생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진짜 완전 전문적인 선생님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애들이 중학교 아직 1, 2, 3학년밖에 안 돼 되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그 책임감을 갖고 교사로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험을 또 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만든 동화책을 그 학교에다가 전달하는 일까지 할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학생들이 실제로 동화책을 완성했을 때 저희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솔직히 이 프로젝트 선생님이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동화책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못했다. 근데 이렇게 완성한 걸 보니까 학생들을 더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라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장 제가 마음에 먼저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근데 학생을 교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지? 근데 되게 간단한 질문이잖아요. 근데 물론 저 처음부터 확신이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건 아니었어요. 수업이 제 뜻대로 흘러가지도 않았고 정말 애들 진도 빼는 거 볼 때마다 얘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할 수 있겠나 진짜 이런 생각들도 매 순간 들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 학생들을 믿고 이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제가 특별한 역량이 있어서 전혀
그냥 단지 제가 별무리에 있을 때 그런 믿음을 받아본 학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별무리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아직 서툴고 부족해도 쉽게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으셨고 질문하면 들어주셨고 도전하면 응원해주셨고 때로는 학생보다 먼저 학생의 가능성을 믿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캄보디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믿으려고 애썼던 태도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별무리에서 제가 경험했던 교사의 태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학생은 믿어줄 때 잘하고 기회를 받을 때 자기 안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준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저는 새로운 사명을 만들어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어놓으신 마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별무리에 들어와서 인도를 가고 프로젝트를 하고 한동에 가고 또 자유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삭공동체에 있으면서 제가 했던 일들은 되게 이제 들쭉날쭉하고 뒤죽박죽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늘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별무리와 한동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은 제가 앞으로 왜 더 배우고 공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을 통해 저는 단순히 약간 좋은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했고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배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환경과 필요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 도구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교육공학 분야의 대학원 진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을 넘어서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 이주 배경 학생, 난민, 개발도상국 학생처럼 각자 다른 환경에 놓인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배움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현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생들의 삶에 맞는 교육과정과 학습 도구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속될 수 있는 교육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한동안 저는 이제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이 워낙 재밌었으니까 이게 저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경험했고 정말 많은 걸 배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캄보디아 말미쯤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지금은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라기보다는 예고편이었구나. 별무리랑 한동 그리고 캄보디아에서의 시간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왜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됐으니 아, 진짜 삶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무리에서 하느님 나라의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학생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께 존중받고 좋은 친구들과 웃으며 배우고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할 일은 그 행복을 그냥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무리에서 저에게 당연했던 게 모든 학생들에게도 당연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제가 말하면서 좀 오글거리거든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엄청 속상한 것 같고 막 진짜 막 당장 막 학교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이제 강의를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제가 막 특별히 막 진짜 막 그런 사람이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에 왜 올라와 있는지도 아직까지 살짝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받아왔던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빚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사랑하셔서 내가 조금 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쁜 딸이어서 이런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 지우야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테니까 그냥 그거 너가 혼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다 돌려줘야 되는 것들이야 라는 그런 위대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별무리 학생들이랑 다 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제가 조금 더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그냥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들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당연하게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냥 그것이 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무리에서 저에게 당연했던 게 모든 학생들에게도 당연해지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학교, 맛있는 급식, 건강, 양질의 교육,
학창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라면, 배워야 되는 학생이라면 당연한 경험이 되기를 전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한 게 이 세상에서도 다시 당연해지도록 특별한 게 아닐지라도 저는 지금 저에게 맡겨진 걸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